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 주말을 맞이해서 또 쉬엄쉬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이걸 또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인트로 영상에도 썼겠지만 이제는 테슬라 사지 말라는 반 테슬라 운동을 제가 직접 이렇게 쉽게 목격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이제 놀랬습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을 타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뭐 관광객이라든지 외곽에서는 와 사이버 트럭이다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또 사이버 트럭을 타면 점점 날이 갈수록 좀 부정적 시각이 늦게 올라가는 게 참 이게 너무 관심을 받다 보니까 부담이 좀 생기기 시작을 조금 했습니다. 진짜 빠와 까 양쪽의 시선을 본의 아니게 또 이게 다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도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라이드 헤일링이죠. 이제 택시 서비스를 퍼밋을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한테 이제 우리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로보택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먼 드라이버랑 그러니까 사람이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비판적으로 막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하냐 마냐 막 얘기했을 때 니네 퍼밋도 신청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뭐 거짓말이야, 개뻥이야, 뭐 이런 비판을 하다가 이제 퍼밋을 신청하니까 로보택시 아니잖아, 니네 로보택시 한다면서 이제 또 거기다 항상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부정적으로 보죠. 그렇지만 이게 스태핑 스톤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GPT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요 후속하는 얘기, 제가 새롭게 아는 사실들도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얘기를 한 건데, 첫 번째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서 플릿 데이터 컬렉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투 어토노미, 그러니까 로보택시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설명하겠는데 캘리포니아가 규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켓 디스트럽션 이게 큰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크게 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버나 이제 리프트 말고는 워낙 이제 규제라든지 어떤 운전자들의 노조 형성화라든지 이래서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어쨌든 테슬라라는 새로운 이제 우버 같은 서비스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 못 들어올 거라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게 워낙 시장이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고정돼서 드라이버들의 반대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누구도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테슬라라는 또 만만치 않은 친구가 여기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한 어쨌든 사람들이 좀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우버나 리프트의 담합이라는 그런 이슈들도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시장도 확대하는 거고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들어오고, 여기서 데이터 컬렉션과 미리 테스트를 해서 로보택시로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시장만으로도 굉장히 크고 이제 수익이 다각화되는 진정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확장성이 기업에서 이제 보인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판했을 때 이것조차 안 했는데 이제 이거 하니까 로보택시. 근데 로보택시 저는 지금 수준의 FSD, 지금 사이버 트럭도 13.2.8을 또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만족하고요. 계속 나아지는 게 더 느껴져서. 근데 워낙 이제 이 동네에서는 워낙 좋아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진 않는데 조만간 또 리뷰로 그래도 중간중간 업데이트로 찍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배경을 좀 보니까요. 근데 텍사스에는 그러면 퍼밋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테슬라가 텍사스에는 퍼밋을 신청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야, 참 주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텍사스는 로보택시 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미니멀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페더럴 가버먼트의 룰만 지킨다 그러면은 텍사스는 별로 돈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캘리포니아 같은 퍼밋을 신청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6월에 그러니까 뭐 회사 나름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일론 딜레이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겠다면 텍사스는 6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퍼밋이 필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거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제가 바꿔봤죠. 그럼 웨이모는 왜 텍사스에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밑에 뉴스에도 제가 달려놨지만 이제 웨이모도 어스틴에서 합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쯤에 이제 우버랑 손을 잡고 익스펜드 할 거니까 이제 올해는 테슬라와 웨이모가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만약에 런칭을 한다면 로보택시를 어스틴에서 경쟁이 붙는 거죠. 지금 웨이모는 어스틴과 아틀란타에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이 그러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웨이모라면 텍사스에서 먼저 런칭을 하지 왜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세컨 런칭이 애리조나 피닉스입니다. 텍사스가 아니에요. 텍사스가 그렇게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이렇게 퍼밋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테슬라처럼 공략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아무리 규제가 많다 하더라도 인력과 이 AI, 인공지능 풀, 그리고 인공지능이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많더라고 그래도 인공지능이 역시 그러니까 센서를 많이 깔더라도 인공지능이 핵심이다. 결국 관련 인력 풀과 그 인공지능을 먼저 빌드업하기에는 실리콘밸리가 딱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 한들 일단 초기에 기술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가 특히 이 실리콘밸리가 최적합이었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지만 왜 텍사스가 아니라 왜 애리조나에 그랬더니 애리조나는 텍사스보다 더 프렌들리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텍사스도 사실 이 AV 이 레귤레이션에 있어서 일반 패신저 카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 이제 퍼밋 없이 그냥 네 맘대로가 2017년부터였더라고요. 애리조나는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2015년.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웨이모가 당장 세컨 런칭으로 애리조나의 피닉스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보다 한마디로 더 프렌들리한 참 그 부분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애리조나의 날씨가 워낙 더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구 피닉스라는 대도시의 인구도 적합하면서 이 서버번 라이프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더 돌아다니기에 적합한 어스틴보다는 피닉스가 더 쉽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도로 구조상 여기서 택시 서비스를 하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길 런칭하고 이제 기술이 빌드업이 되고 데이터도 모이고 여러 번 오랫동안 이제 서비스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더 복잡한 그렇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어스틴을 치고 가는 근데 여기서 바로 테슬라가 런칭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의 AI 기술이 상당 기조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는 이런 일반 로보택시보다는 역시 땅덩이가 크고 물류가 이런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들이 잘 나다 보니까 셀프 드라이빙 트럭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 택시도 풀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뒷배경을 보다 보니까 참 주마다 미국은 역시 이게 다 다르고 그리고 규제가 있다 한들 다시 한번 AI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이 그걸 엄청 이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단 스타트를 한 거죠. 프로토타입으로는. 자, 다음은 저도 몸소 느끼는 이제 테슬라 사지 말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이런 시위를 저도 이제 목격을 하게 됐고 심지어 영향도 받았죠. 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왜 샀냐 뭐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과 질문 이제 길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도 시위하시는 분들의 그런 따가운 눈총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일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운동이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민주당 텃밭인 이런 데서 이제 더 강하게 나오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 공장으로, 자동차 공장으로 이런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는 테슬라가 넘버원 인플로이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걸 심지어 만약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했다가는, 그 앞선 그런 우버나 리프트의 드라이버들의 어떤 항의라든지, 그런 게 좀 겹쳐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엄청난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소비자로서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 세일즈에 당연히 영향이, 이거 부정적으로, 당연히, 아무리 테슬라를 좋게 본다 한들 이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왜 갈 데가 없냐면요. 벤츠도 그렇고, GM, 포드, 이거 오래된 뉴스가 아니죠. 작년 12월 뉴스고, 6개월도 안 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GM이든 포드든, 포드 뉴스는 이거 몇 개월 안 된 겁니다. 거의 사실상 최신, 벤츠 같은 경우는 며칠 안 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국 회사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억수로 돈을 정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진짜 피를 흘린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별로 이걸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 어느 정도 몇 년은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전환될 걸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뛰어든 포드조차도 아직은, 더군다나 현 정권하에,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 정권하에, 물론 이제 규제 철폐라든지 다른 이익을 보지만, 참 전기차만 보면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차선책으로 그럼 고려할 만한 브랜드가 있냐? 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기조로 진짜 내연기관들도 하이브리드나, 그러니까 전기차 옹호론자로서는 테슬라의 당연히 이런 안 좋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지금 영향받는 것 때문에 세일즈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또 크게 작용할 거냐? 소비자들의 차선책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전기차를 내가 꼭 타야겠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없어요. 여전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작년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마켓 쉐어의 52.5% 절반이 넘는 걸, 이제 더 내려가겠죠. 이게 2023년에 60%였는데 그 다음 이제 2024년에 52.5%로 내려갔는데요.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현대기아가 정말 선방을 했습니다. 기아가 한 3.6%, 현대가 5.9% 굉장히 선방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걸긴 하는데, 현대기아차의 월드와이드 기록을 보니까, 혹시 이게 틀렸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월드와이드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더군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이걸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리스에 주는 텍스 크레딧도 막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 그나마 리스로 현대기아차 굉장히 이거 프로모션 공격적으로 해서 재미를 봤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각 브랜드들이 거기로 이제 많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크레딧을 받아서 어떻게든 밀어냈는데,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10%라도 와야지 이게 경쟁이 느껴지는데, 다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진짜 잘한 게 5.9%입니다. 그러니까 6% 넘는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물론 이게 미국 전체가 아닙니다만, 워낙 캘리포니아가 첫 번째로 선도되는 시장이고 이런 트렌드가 전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집계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미국 내에서는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사가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는 타이틀은 fall below 이제 50%, 그쵸? 그냥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뉘앙스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점유율이 막 10% 가까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강조해서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49.7%입니다. 49.7%나 50%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건데, 그래도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이렇게 집중 포화. 근데 이해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한 45% 정도 이제 US 마켓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그런 추격이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챗GPT랑도 여전히 이렇게 잘 얘기해도 그냥 테슬라의 영향력이 줄고 있는 건 맞으나 다른 브랜드에서 올라오는 게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시일 내에 뭐 테슬라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결국 로보택시로 가는 길,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서 ESS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것에 갖는 잠재력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좋게는 보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그거보다는 BYD라든지 중국이 훨씬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는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딥시크라든지 이제 중국도 AI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AI가 핵심입니다. 뭐 지금 BYD는 뭐 라이다를 닿니 뭐 센서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BYD나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를 쫓아가려다 보니까 센서를 하지만 결국 AI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차라는 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 내부에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라든지 이러려면은 결국 거기 비서,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걸 AI로 구현하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AI가 핵심이고 AI가 제일 중요한 거고 BYD도 이거를 부정하지 않고 요즘 다시 한번 중국에서 AI 목소리가 높여지다 보니까 결국 다 테슬라 방식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봐도 테슬라 방식이 맞습니다. 대량으로 정말 넓은 플릿과 아직까지 데이터에 있어서의 그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든지 관리,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게, 비전 온리가 훨씬 더 유력한 게 사실이고, 중국 내부에서도 슬슬슬슬, 그렇게 가려고, 지금 자기들이 그런,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AI 트레이닝 슈퍼컴퓨터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짧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답이긴 한데 이 중국의 제조 능력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설령 비전 온리라 할지라도 값싸게 만드는 건 중국이 더 잘하면 잘했지. 거기다가 이제 2024년 작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마켓 점유율이 조금 테슬라보다 떨어지지만 지금 생산량을 2024년 보면은 거의 동등합니다. 테슬라나 BYD가. 물론 BYD는 시굴이라든지 저가 차량 위주로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값싼 차량들이 대다수 판매 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이나 뭐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기세가 그리고 점점 고급화되고 있죠. 이 기세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꺾이지 않고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장난이 아닌데다가 메모리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2, 3년 내로 AI 칩도 그러니까 자체적인 생태계와 장비 회사들도 다 꾸리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장비까지 제한을 하니까 이 시련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죠. 더 빡세게. 정말 연구비 지금 중국 연구비 투자하는 거 장난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양원평인가요? 딥시크 창업자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가들한테 대대적 투자와 국가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 조성? 참 그런 거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제 공대생들, 그러니까 어플라이 사이언스나 이런 데 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주는 참 그런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죠. 중국만큼 그렇게 잘하는 최근에는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기세들이 무섭다라는 거죠. 진짜 이제 정말 강력합니다, 중국이. 진짜 저러다가 제가 우려하는 게 결국은 칩이 중요한데 자율주행의 근간이 되는 그런 칩조차도 그러니까 장비뿐만 아니라 2, 3년 내에 그런 게 갖춰지게 되면은 결국 테슬라가 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그대로 그걸 실현을 할 텐데 이 기세가 진짜 무섭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싸구려부터 좋은 것까지 다 잘 만들고 기술력이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견제가 되지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이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를 나 내일부터 왕창 만들 거야. 이렇게 쉽게 제조라는 게 몇 개월 만에, 단 몇 개월 만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밑에 생태계를 조성하고 플랫폼을 깔고 아직도 지금 테슬라 같이 모두 엔드 투 엔드로 모든 게 컨트롤이 돼야지 그나마 자율주행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단일화돼 많이 유니파이 됐지만 테슬라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올려면 또 한참 남아 보이고 여러 가지 이런 통합형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수직 계열화를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품사에 많이 그래도 노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여전히 부품들 받아다 쓰고 이래가지고는 이런 플랫폼조차 꾸미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테슬라 말고는 정리하면 경쟁사들은 특히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 보이지가 않아서 세일즈에 영향이 있지만 저도 느낄 정도로 주기적으로 저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 좋고 FSD가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진짜 만족은 하지만 제가 살다 차를 몰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이렇게 미국은 그런 게 덜 하거든요. 한국은 좀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지만 뭐 미국에서의 하차감이나 이런 게 많이 뭐 있게 하겠지만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데 저도 신경이 써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더 심해지면 저도 재고를 해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타 브랜드를 사기에는 너무 이게 쫓아오질 못해서 당분간 짧은 시간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회사들이 이제는 장난이 아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느끼기가 어렵겠지만 구독자님들이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추격이 정말 무섭다라고 정말 제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참 한국은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중국을 견제를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이런 주요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을 참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